자, 벤츠 W222 S350D입니다. 후륜 모델이고 숏바디인데 그냥 데일리로 타려고 엔카에서 이제 최저가 검색해서 그냥 산 거예요. 키로수는 지금 한 23만 정도 된 것 같고, 뭐 특별한 문제 없었는데 이제 에어컨 부분이 잘 안 나와서 뭐 냉매하고 모듈 부분을 좀 손 봤고, 이제 그런 거는 다이로 좀 했었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체크등이 뜨면서 기아 변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통상 우리가 이제 미션 관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광진구에 있는 착한모터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무조건 진단기를 찍어서 봐야 된다 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흡기 매니폴드 쪽에 서브모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안에서 쇼트가 나면서 흡기 공기량을 센싱을 못 하다 보니까 기아 변속이 아예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1단으로 기아가 뚝 떨어지면서 아예 변속이 안 되는 거였어요. 수동 모드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서브모터 같은 경우가 좀 고질병이더라고요.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려고 하면 앞에 터보부터 다 뚫어내야 되니까 작업량이 많습니다. 일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부랴부랴 가렸는데, 이제 정품 같은 경우는 한 7, 80 정도 하고요. 다행히 애프터마켓 제품이 나와서 애프터마켓 제품은 한 1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임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샵마다 약간 틀리고, 여기 뭐 착한모터스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제가 2년 맺은 지 한 8년 됐습니다. 여기도 뭐 자주는 안 오는데 초창기 때는 자주 갔지만, 제가 이제 벤츠를 안 타고 이러면서 자주 안 갔다가 가끔 뭐 근처 가거나 하면 그냥 인사치레 정도 하는 그 정도로 내방을 하다가, 이번에 오늘 드디어 손 봐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근데 이 DL차들은 또 DPF가 들어가 있잖아요. DPF 클리닝을 또 주기적으로 안 하면 이게 또 체크등 들어오면서 차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고 애프터 부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 성향마다 다르지만 굳이 센터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중고차니까 센터는 저 같은 경우는 무상 AS 기간이나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프터 부품 같은 경우는 예전 같지 않아서 또 브랜드도 다양하게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램포더, 제가 알고 있는 건 램포더 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체 부품을 좀 여러 번 써봤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큰 부품상에 조회를 해보면 애프터 부품이 있는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고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닌가.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정품을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것도 맞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대부분 차를 그런 걸 신경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 모델이 체인지되고 하면 거의 신차로 이제 바꾸시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제 223 같은 경우를 저도 좀 고려를 했었는데, 전자장비 좀 문제도 많고 굳이 뭐 감가 심하게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모닝도 가지고 있는데 필요에 의하면 그것도 가끔 꺼내서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지금은 거의 주력으로 아벤타도로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탈까, 이제 그것만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벤츠 유니몬 같은 경우도 뭐 충동으로 사서 뭐 한 달에 한 번을 타든 두 번을 타든 이래도 뭐 그때 또 잠깐 타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뭐 감성이죠. 감성 기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거의 뭐 데일리 기준이고,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착한모터스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에 오후 6시면 끝나고 모든 작업을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바쁜 데들은요, 어디 베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예약한 고객분들 그 처리해주고, 그 뭐 사후 관리 또 해주고, 그 대응하기도 바쁜데 베이럴로 마케팅으로 돌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에서 협력업체를 컨택할 때 좀 잘해야 되죠. 그 개개인별 안목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차를 맡길 때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제 맡기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의외로 많죠. 그 슈퍼카 라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산 그쪽이
가장 베스트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좀 벗어난 좀 변칙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변칙 작업이죠. 그 순정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우회 작업이니까.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제 가성비로 또 재미 느끼면서 하는 작업이니까 저는 좀 예외를 놓고 보고, 차를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원인 진단하고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서 한 번에 처리되면 뭐 그 정도만 해도 베스트죠. 베스트인데 뭐 부품 바꿨는데 증상 똑같고 이러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그 서브모터 라인 들어가는 그 전원잭을 빼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니까 변속은 되긴 되는데 변속 타이밍이 좀 늦게 되더라고요. 한 2,800, 900부터 변속이 되고 미션 충격이 약간 생기고, 그리고 이제 2,000 이상부터는 수동으로는 변속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연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흡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교체를 하고, DPF 같은 경우도 지금 클리닝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임시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차는 뭐 다이로 뭐 하는 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하나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수리했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솔직히 시간이 돈인데 알아보고 이러는 것도 귀찮으면 각 차량별로 좀 특화된 업체가 있습니다. 특화된 업체 이용해서 그 안에서 부품도 정품이든 애프터든 그 대안을 좀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되죠. 그거에 맞는 정비를 해서. 솔직히 차는 이것도 뭐 23만이 됐고 그랬지만 솔직히 질려서 못하지, 뭐 차가 완전 부서져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질려서 못하지 뭐 문제 있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차를 엄청 많이 바꾸면서 브레이크 패드 바꿔본 차가 거의 손에 꼽힙니다. 거의 없어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주기가 되게 짧았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조금 좁혀진 뭐 스포츠카나 뭐 오픈카나 이런 차들은 주기가 엄청 짧았고, 뭐 하루 만에 판 차도 있고요. 얼마 전에 콜백 컨버터블도 이전하고 이틀 만에 그냥 아는 지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싸게. 저는 어차피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기다려가면서 제값받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S클래스는 오늘 수리를 완료해서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모듈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가 바꿨는데, 모듈을 이제 코딩해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그 코딩하는 데를 또 못 찾고 또 귀찮고 이래서 그전 모듈을 그냥 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바꾸게 된 계기가 뒤쪽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건데, 그건 이제 초창기 때 제가 보시면 핸들도 바꾸고 앰비언트, 뭐 3D 전동 트위터 보시면 뭐 매핑도 하고 계기판도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거 하고 뭐 이거 좀 휠도 바꾸고 차고 높이 센서를 바꿔가지고 차고도 내리고, 왜냐면 에어서스 기능이 있으니까 차고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재미 느꼈는데, 이제 뭐 그거 다 하니까 할 게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짐카 겸 이동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빠르게 정비소 입고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하고, 교체할 때도 부품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